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주말 사이에 실리콘밸리뱅크 관련돼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모두 보호해준다로 일단락이 되고 이게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0K에서 지금 2K까지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과연 이게 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 관련돼서 예금자의 돈들을 모두 보호해준다 이런 발표가 나고 나서 모든 고래가 일자리 매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래가 한 번에 힘을 실어가지고 상승을 일으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사실 매물대가 있었는데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2K를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올라갈지 혹은 여기서 횡보를 할지는 그 뒤에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에 관련돼서 프리미엄 이 갭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CV저와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기관의 지표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SVB 사태, 이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일단락이 되면서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도 같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지금 기관들이 현물을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뱅크 관련돼서 일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리가 되면서 지금 뭐 고래들, 네, 기관들 모두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K에서 바로 2K까지 한 번에 넘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락이 있으면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돼서 비트코인 CME 선물 시장에서 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갭을 어떤 식으로는 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하락장이 요 부분에 오면서 모두 메꾸고 다시 반등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19K 쪽에는 이 CME 갭이 없고요. 지금 위에 29K인가? 그 위에 갭이 있다. 이렇게 CME 갭으로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가장 메꾸고 갔어야 되는 19K를 지금 메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사실 실리콘밸리뱅크 관련돼서 코인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게 제가 주말에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렸던 USDC 관련된 이 악재였는데, 실리콘밸리뱅크 관련돼서 예금자들의 돈을 모두 보호해준다라는 발표가 있고 나서 이 USDC도 다시 이제 패깅이 맞춰지고 있는, 지금 1달러는 이제 1 USDC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고, 지금 0.99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조만간 맞춰질 거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 제가 영상에서 어쨌든 USDC는 저 같은 경우는 패깅이 다시 맞춰질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뷰로 보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 이건 당연한 것 같긴 해요. 패깅이 맞춰지는 거는 어쨌든가 은행들이 이제 정상화로 돌아가면은 맞춰지는 건데, 제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한번 패깅이 깨지고 나서는 이 신뢰라는 게 무너지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USDC를 다시 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USDC가 다시 패깅이 맞춰지더라도 이제 USDC보다는 USDT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더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데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쓰는 그 신뢰, 이런 부분들, 이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USDC가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시점에 다시 USDC를 쓰는 게 안정성으로는 낫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간 패깅은 다시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인 시장에 훈풍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SVB 사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볼 건데, 지금 SVB 관련돼서 이게 좀 나쁜 게 뭐냐면 이미 이 회장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이 이제 내부에 있는 준비된 금액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이게 예금을 모두 보호해주지 못할 만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제 망할 것 같다 혹은 뭔가 그에 준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SVB 회장이랑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임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분들을 매각을 했더라고요. 자기 이제 SVB 관련돼 있는 지분들을. 그러면서 이제 뭐 사태를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팔고 그 뒤에 실제로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거의 뱅크런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왔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참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해를 보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돈을 넣은 개미들이나 이 개인들이 피해를 본 건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미 뭐 회피를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모습들이 참 좋지 않고,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죠. 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금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이때 비트코인이 이러면서 이제 뭔가 규제 기간이 없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고 나온 건데, 지금은 비트코인 관련돼서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거긴 하지만 성장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금융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의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철학이나 이제 금융을 대체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성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거래소에서 또 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용해가지고 랜딩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또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레가시 있는 금융들이 비트코인을 둘러싸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 월렛에 보관을 하고 또 뭐 일부는 제가 맡겨가지고 돌리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해칭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관련돼서 웃긴 걸 찾아봤는데, 여기에 이제 최고 그런 뭐 자금 책임자가 전 리만 브로더스의 이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CF였던 사람이래요. 이게 지금 리만 브로더스가 한번 그러니까 무너졌잖아요. 2008년도에.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도 무너졌는데 동일인인 거여서 이게 정말 신기해가지고,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가지고 와봤고, 어쨌든 간 그런 한번 경험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뭐 주식을 처분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실리콘밸리 뱅크 관련돼 있는 예금들은 모두 이 미국 정부에서 보증을 해줬고, 그러니까 원래 미국 정부에서도 이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를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5천만 원이 아니라 거의 한 3억에 가까운 돈을 보존을 해주는데, 그것 이외에 그 넘어서는 돈들까지도 모두 보존해 주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제 은행 관련돼 있는 뱅크런 이슈나 은행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이슈들은 일단은 지금 미국 정부에서 차단을 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생기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뭐 미국에 있는 자산시장 가격도 그렇고 다 모두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완전 사전 차단을 했고, 저는 이게 지금 이제 봤을 때 구조적으로 2008년도에 학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이제 뭐 구제금융까지, 이게 구제금융까지는 아니지만 예금자 보호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뱅크런을,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까지 차단을 해서 완전 이제 처음에 싹을 자르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 사실 실리콘밸리 뱅크 관련돼서는 좀 깊게 파다 보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금을 운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미국 그 국채 이자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수익률 관련돼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은행들은 해칭을 하는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해칭도 하지 않고요. 또 그러면 투자를 하는데 투자함에 있어서 뭔가 봐야 되는 게 은행 본연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어떤 약간 뭐랄까 ESG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묻어나는 것들을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수익률이 급감을 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럴 해저드로 이어져 가지고 점점 이제 파산으로 가는 방향을 잡은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을 구제함에 있어서는 항상 늘 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세금으로 구제해 주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막지 않으면 그 뒤에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막아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사실은 근데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미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약간 폰지 같아요. 이거 미국이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폰지가 아닌가. 돈을 돈으로 막고 있고, 또 근데 그 돈이 또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또 다시 이제 세금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또 돈으로 막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게 폰지 구조가 아닌가. 얘네들도 막 맨날 크립토만 폰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저는 모든 시스템이 그냥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최대한 빨리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립토 관련돼서 보시면은 지금 뭐 크립토에 있는 수많은 이슈들 다 보면은 미국 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걸 해결하는 것도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의한 뭐 미국을 위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크립토 관련돼서도 다 뭐 안 좋은 이슈들을 보면은 어디서 일어난 거지 하면 미국이고, 또 그걸 어디서 해결해 주지 보면 또 미국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돌고 있는 거여서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규제를 한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한다고, 또 이것도 미국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관련돼서 크립토 관련돼서 이제 은행들, 이 들어오는 은행들의 문제가 생기는 그 은행들도 지금 보면 전부 다 미국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다 미국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에도 좀 뭐 과하게 너무 미국 관련돼서는 일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예금 보호해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실리콘밸리뱅크 관련돼서 이제 터지게 되면은 예금자들의 돈은 모두 다 미 연방 정부에서 보호해 준다 이런 발표를 했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이제 끝이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리스크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연 은행 이슈가 여기서 끝난 것인가? 라고 할 때는 늘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을 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자료도 좀 가져와 봤는데 지금 미국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 미 국채 관련돼서 이제 수익률이 떨어져가지고 이슈가 된 거였는데 그런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어요. 지금 생기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그거 관련해서 지금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전문은행인 시그니처라는 것도 이제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폐쇄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폐쇄 결정이 났고요. 이 시그니처가 폐쇄가 되면은 지금 이제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은행들, 뭐 실버게이트도 파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도 파산을 했고 지금 이제 시그니처도 여기서 이제 법정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은행들이 유난히 지금 뭔가 이슈가 많다. 이게 의도적인 이슈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암호화폐에서 많은 피해를 봐서 문제가 생긴 건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이거는 뭐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물음표인데 근데 합리적 의심은 들긴 해요. 미국에서 지금 저희가 늘 영상에서 보면 방향성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서 자기들이 판을 새로 짜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는 어렵다는 걸 인지를 했고 SEC가 지금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부는 은행을 건들면서 이제 크립토로 들어오는 돈을 차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뭐 이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어가지고 폐쇄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막는 그런 것도 맞긴 하는데 뭔가 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후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러티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에 저희가 만족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시 꺾일 수 있다. 꺾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 저희가 투자에 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